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호 안쌤입니다. 오늘은 관찰법에서 6가지의 하위 관찰법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지난 시간에 있었던 우리 일화기록법 했습니다. 일화기록법, 그쵸? 이렇게 세 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세트인 일화기록법의 짝꿍 무엇이죠? 1표, 한 표를 우리 1표라고 해요. 1표, 그리고 1번 이렇게 외우면 좀 더 여러분들이 쉬우실 텐데요. 1표, 이게 표준식 기록법, 표본식 기록법 너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 이렇게 외우시는 게 표본식 기록법입니다. 자, 됐죠? 이 기록법은 똑같은데 지난 시간에 했던 일화기록법은 했고 일화기록법의 짝꿍인 표본식 기록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지난번에 일화기록법 어떤 거였어요? 이상한 일화기록법이었죠? 생각나시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일화기록법. 이번에는요, 어떻게 표본식 기록법을 외우시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대장 내시경 아세요? 대장 내시경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대장 내시경. 여기에서 대장 시 이렇게 외우면은 좀 더 쉬운데요. 대장 내시경 모두의 대장 내시경. 자, 이제부터 개념을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화기록법처럼 표본식 기록법도 자세하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일화기록법보다 표본식 기록법이 훨씬 더 자세합니다. 일화기록법은 사진처럼 기록한다고 했었잖아요. 표본식 기록법은요, 영상처럼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장면을요, 사진으로 딱 보고, 그때 너무 슬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영상으로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너무 슬프다. 느끼는 건 사진과 영상이 어떤 게 더 감정적으로 확 몰입이 되나요? 그렇죠. 영상이죠. 이게 바로 표본식 기록법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일화 기록법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더라. 무엇처럼? 영화처럼, 영상처럼 기록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개념은요. 우리 대장이었잖아요. 대장 내시경. 관찰 대상 대장 내시경 장 뭐예요? 그쵸. 장면. 시는 뭐예요? 시간을 미리 정하나요? 안 정하나요? 자, 일화기록법을 제외하고 모든 나머지 이 관찰법들은요. 이렇게 관찰법들은요. 다 미리 정합니다. 사전에 정해 놓고 관찰하는 거예요. 일화기록법을 제외하고요. 일화기록법은 우연히 일어난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생각나죠? 네. 뭐 어떻게 시간을 관찰 대상, 장면, 시간을 미리 아니면 우연히. 그렇죠. 이거 제외하고는 다 미리라고 그랬잖아요. 미리 결정한 후에 미리 선정하고. 자, 됐죠. 그 장면에서 일어나는 그 장면에서 일어나는 유아의 뭘 관찰해요, 보통?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 그쵸. 그게 바로 행동이잖아요. 행동과.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해요. 그쵸.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행동과 상황을. 어떻게 기록한다? 옳은 영어로 뭐예요? 해석하면. 그쵸. 모두 집중해서 기록합니다. 집중해서 기록합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자, 대장 내시경 하면은 관찰 대상 장면 시간이 이미 딱 나올 거예요. 대장 내시경을 미리 선정해서 일화기록법을 제외하고는 이 말이 다 들어가야 돼요. 됐죠? 미리 선정하고 미리 정해서 그 장면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상황을 모두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합니다. 됐죠? 왜? 일화기록법보다 더 자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것에 개념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요. 자, 일화기록법보다 어떻게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쵸.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완전하게 기록합니다. 자세하고 완전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야 더 영화처럼 입체적으로 자세히 관찰돼서 우리가 예측해서 그 행동의 문제 행동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자세하고 완전하게. 여러분들 그 문제집 보면 완자 알죠? 완자.
대장 내시경, 완자 먹고 대장 내시경 이러면 사실 제일 쉽습니다. 완자 먹고 대장 내시경. 완자가 뭔지 알아요? 동그랑땡 같은 거잖아요. 완자를 먹고 속이 안 좋아서 대장 내시경 했다. 자, 완전하고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어떤 게? 표본식 기록법이 말이죠. 네, 여기까지 하나도 안 어려우시죠? 이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본식 기록법도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 안 보이니까. 표본식 기록법도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렇겠죠. 어떤 관찰법이든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양면의 동전과 같아요.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처럼 관찰법도 좋은 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문학이요. 문제. 이것이 좋은 이유는요.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인데 문제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어떻게 한다? 해결까지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관찰법이에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또 학기 초에 여러분들 민정이가 어떤 어린이일까? 주호는 어떤 어린이일까? 너무 궁금하죠. 그때 파악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다른 친구에게 해를 가하는 친구가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때 학기 초에 유아를 이해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 어떻게 기록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완자를 생각해 보세요. 완자. 완전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자, 전후 관계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화기록법도 전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고 표본식 기록법도 전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쵸? 자, 봅시다. 서술형으로 기록하는 대부분의 관찰법은요.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데 아주 좋아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뒤에 가면 사건 표지법이죠. 표지법에 ABC 서술사건 표지법이 있고 빈도사건 표지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서술이에요. 자, 여기 서술이라고 완전히 써 있잖아요. 이것도 모두 다 전후 관계를 파악하기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어떤 거다? 그렇죠. A, B, C. 왜? 딱딱 아예 나눠져 있어요. 행동, 그 다음에 사전행동, 여기 사후행동. 자, 사건 전, 사건 후, 선행행동, 그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아예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과 후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건 이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서술형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기록법들은 모두 다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더라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일화기록법보다 더 자세하고 집중적이고 완자로 적는다고 그랬어요. 그쵸? 완전하고 자세하게 모두 집중해서 기록하더라 했죠. 그러니까 서술이 더 어때요? 일화기록법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서술이 요만큼인 것과 서술이 이만큼인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단점이 바로 이겁니다. 많이 적었어요. 많이 적었더니 완자로 적었더니 자, 완전은 뭐예요? 완전하고 자세하게 적었더니 많이 적었더니 집중해서 적었더니 그쵸. 분석이 어렵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분석하는 데 어려워요. 왜? 유치원 교사들은요. 분석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유아를 교육하는 것에서의 더 전문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석하는 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도 문제 풀 때 보세요. 지문이 짧은 것과 지문이 긴 것과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지문이 길면 더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양이 많으면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더 어려움이 따르더라. 이게 단점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요. 일화기록법보다 더 자세하게 적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손을 펼친 것을 일화기록법에서는 손을 펼쳤다라고 적는다면 표본식 기록법에서는요. 엄지손을 먼저 피고 그다음 집게, 그다음 중지, 검지, 약지를 핀 다음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점점 손을 확대해서 이렇게 많이 자세하게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한 유아나 두 명 유아밖에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건에는 A라는 유아랑 B라는 유아랑 C라는 유아, D라는 유아가 있는데 이 둘이 다퉜어요. 그럼 이 둘 정도는 관찰해서 기록할 수 있지만 이 만약에 네 명이 같이 막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어. 그럼 네 명을 다 못 쓴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자세하게 쓰잖아요. 솜을 펼쳤다가 일하기록법이라면 표변식 기록법은 제가 지금 2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똑같이 폈지만 민지는 엄지를 펴고 서서히 검지를 핀 다음에 중지를 펴고 중지를 다 필 때쯤에 검지를 펴서 검지를 다시 다 필 때쯤에는 약지를 펴서 손을 가운데에서 먼 곳으로 뻗쳐나가며 이렇게 자세하게 쓰기 때문에 모든 유아의 행동을 이렇게 자세하게 쓰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유아 밖에 관찰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한두 유아 많아도 3명, 3명 이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됐죠? 단점이에요. 한 번에 많이 하면 좋은데 많이 못 하잖아요. 이게 단점이에요. 왜요? 자세하게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자세하게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작성의 요령이 있음. 작성 방법, 뭐 요령 다 같은 말이죠. 작성 방법은요. 일화 기록법이랑 다 똑같아요. 단지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기록해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무엇 적었어요? 지속 시간을 적습니다. 일화 기록법은요. 자, 오늘도 일화 기록법을 제가 선생님들이 쓴 걸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일화 기록법은요. 이렇게 여기 뭐 날짜 있고 지난번에 생일날 자장면 먹는 세대 시대 이거 했었죠. 여기다 뭘 다 쓴단 말이죠. 뭐 유아 땡땡땡을 쓰고 생일날 자장면 먹는 세대 생년월일 그다음에 관찰 일자 관찰 대상 관찰자 이거 다 쓰잖아요. 쓴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오늘이죠. 5월 9일 하고 이렇게 딱딱 씁니다. 이거 일화 기록법이에요. 그쵸? 그런데요. 표본식 기록법은 이렇게 쓰지 않고요. 네. 반드시 여기에 5월 9일이지만 5월 9일 11시 하고 쭉 씁니다. 자, 11시 2분 씁니다. 자, 11시 10분. 이런 식으로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요? 시간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 바로 일화 기록법과 표본식 기록법을 구분하는 차이예요. 이걸 모르면 비슷하게 써 있다고 해서 이 서술형이 써 있다고 해서 뭐지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보고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런데 이 시간은요. 몇 분 동안 관찰할 수 있느냐. 우리 정말 세밀하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5분만 관찰해도요. 이만큼의 양이 나와요. 어쩔 때는 더 길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30분 이상 관찰할 수 없어요. 관찰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10분 내외 10분 정도밖에 못합니다. 10분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0분이 넘지 않게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번 관찰할 때 말이죠. 한 번 관찰할 때 10분 정도만 관찰을 하더라. 그 이상 넘어가면요 따라가지 못해요. 손에 쓰는 이 시간을 이 빠르기가 유아의 움직이는 행동과 어떤 상황과 대사랑 이런 것들이 대화 이런 것들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10분 내가 적당하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관찰을 하잖아요. 몇 시부터 뭐 이랬고 누가 뭐 민지가 누구한테 가서 그다음에 뭐 했고 11시 10분에는 뭘 했다. 이러면서 저희가 10분 동안 관찰했단 말이죠. 이 행동을 보면서 자 다른 색깔로 씁니다. 그쵸? 이렇게 검정색으로 원래 다 썼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다른 색깔을 씁니다. 오늘 민지를 보니 가끔 거짓말도 하는 것 같다. 거짓말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야겠다. 이렇게 다른 색깔로 씁니다. 이것이 바로 추론이에요. 추론. 이걸 다른 말로는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 용어는요.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해요. 추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이라고도 하고 뭐 개인적인 교사의 판단이라고 개인적인 뭐 판단 뭐 교사의 뭐 의견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석해서 따로 적습니다. 자, 10분 동안 관찰했어요. 그럼 요 밑에다가 따로 적는다는 거예요. 칸을 만들어서. 됐죠? 저는 이렇게 다른 색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쓰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지도를 이렇게 했는지 내일 5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했어요. 5월 20일 날 했습니다. 1년 동안 이걸 적습니다. 자, 언제, 몇 번이나 내가 민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자연스럽게 했는지 이렇게 적어봄으로써 교사가 유아의 문제 행동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 이거 뭐였어요? 문제 행동을 해결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학기 초에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교사의 노력이 엿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를 기록하고 도왔고 교사의 지원이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자,
됐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저희 오늘 표본식 기록법까지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일하기록법과 표본식 기록법을 잘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공통점도 있었어요. 그쵸? 일하기록법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직접 화법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뭐 관찰한 즉시 기록합니다. 이런 것들. 뭐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단 말이죠. 거기에 추가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지속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지속 시간은 몇 분 내외? 10 분을 넘으면 안 돼요. 한 번 관찰할 때. 그죠? 넘기면 안 된다. 그리고 관찰한 다음에 밑에다가 뭘 쓴다고요? 추론, 해석, 교사의 판단, 교사의 해석 이런 용어들을 써서 뭔가의 교사의 나름대로 글을 좀 적어 놓는데 그거는 따로 적습니다. 칸을 구분해서 따로 적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표본식 기록법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화기록법을 더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문제가 있는 유아들이라든지 학기 초에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본식 기록법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꼭 맞히세요. 오늘도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호호 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